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좀 많은 1번 분들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실 것 같고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요동치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운을 정말 제대로 내가 맞이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오하우스, 사자자리가 주관하는 장소가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조언 카드도 보시면 장애물을 극복한다, 좀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응축돼 있던 에너지가 좀 포텐이 터지는 좀 그런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오하우스가 주관하고 있는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워낙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1번 고르신 분들 중에서 사자자리 태양궁이신 분들 혹은 상승궁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오늘 카드처럼 이렇게 오하우스가 영향을 줄 때는 다른 사람들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좀 따라가고 행동하고, 또 이 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좀 즐거움이나 기쁨,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자자리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 억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하는 거,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절제해야 되고 좀 욕망을 눌러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 큰 꿈도 이뤄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자자리가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좀 흥청망청 막 즐기는 유흥이나 본능에만 몸을 맡기는 방탕함,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자자리가 말하는 즐거움은 좀 정말 내 안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기쁨, 또 나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자신감, 뭐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 또 그리고 그걸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해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본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걸 분명히 이제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연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춤으로, 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사자자리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자자리는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뭔가 막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막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누구를 억압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워낙에 기본적으로 자유를 원하거든요. 또 인간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이제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즐거움도 아닐 거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유흥도 아니고요. 진짜 막 불처럼 타오르는 순수한 열정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사자자리 기운이 강해질 때는 약간 태양의 에너지랑 비슷한데, 이 태양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데 그러면서 태양계의 주인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막 우리를 억누르지는 않잖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게 이득인 게 훨씬 많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에너지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피워낼까,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이 사자자리의 기운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접점을 이어가는 쪽,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자리 기운을 정말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차원이 이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확실히 좀 바깥 활동, 아무래도 야외 활동 더 많이 해보시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하시기보다는 이 카드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부의 어떤 기운들을 얻을 수 있는 도서관,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100일 동안 뭔가 좀 타이트하게 짧게 들을 수 있는 강의 같은 거, 이런 걸 오프라인에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뭔가 교육에 참석하신다거나 뭐 워크숍이나 단기 연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계절학기나 뭐 단기 알바 같은 것도 좋겠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면 이거는 지금 나의 100일 동안 정말 오늘 살려주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잘 해보자.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혼자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라도 도움을 구해보신다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보시고 또 멘토링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만들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시간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건 사자자리의 기운들을 끌어내릴 수 있고 오히려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뭐 가끔은 바깥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보시는 거, 특히 스터디 그룹 나가보시는 거, 정말 만약에 여건이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온라인으로라도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에너지를 태양처럼 내보내는 좀 그런 활동들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카드를 고르신 1번 분들 중에서 워낙에 이제 바깥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뭐 사람을 원래 자주 만나야 되는 분들, 뭐 영업하시거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 뭐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계속 조직 생활, 공동체 생활 하시는 분들, 뭐 고객을 계속 만나야 되고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카드들은 사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정말 성과가 잘 나오는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될 때 확실히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때 가장 큰 장애물, 오늘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 이건 사실 여러분의 어떤 체력이나 멘탈,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딱 지금의 상황보다 확실히 1번 분이 뭔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 번에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사이즈 자체가 커질 수 있어요. 뭔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야 한다거나 뭐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뭐 24시간을 좀 쪼개서 살아야 되고 그 안에 이동수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지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이동 자체가 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좀 본능이랑 욕구도 있지만 그것 안에서도 이제 쉬고 싶다, 좀 그만하고 싶어 이런 것도 여러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싶어 이런 욕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어 그걸 갖고 싶지 않아 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이랑 두려움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고 언제나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쪽을 활용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약간 끌려다니는 회피 본능 그쪽에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싶고 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 이렇게 욕망의 스위치를 더 강하게 켜보세요. 음과 양의 기운 중에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양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에너지를 내보내줘야 되고 발산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좀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는 좀 그런 쪽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이런 때에는 경쟁의 상황 같은 게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피하지 마시고 좀 더 강하게 이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시고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서서 해보시고요. 태양계의 주인이 태양인 것 그런 상황처럼 에너지도 막 발산하시고 나만의 힘도 있고 또 자신감으로 나를 만들어가자. 약간 존재 자체의 즐거움 이런 걸 누리는 그런 시간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이번 분들한테는 좀 학업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좀 공부의 효율도 올라갈 거고 뭐 기억력 또 응용력 이런 게 좋아지고 성적이 오르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좀 그런 시기에 해당돼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100일 동안의 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근데 학업운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뭔가를 배운다.
새로운 걸 학습하기에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들의 학업운은 이제 그냥 좀 그런 일반적인 학업운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 있어요. 새로운 거에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발판 삼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학습해 나가는 파인 튜닝 좀 그런 이미지에 속해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쓸모없지가 않았을 거고 배웠던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하고요. 그걸 더 확실하게 해가고 이제 그러면서 배움이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약간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연주하는 연주자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오랫동안 정말 연주를 열심히 해온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제 곧 어떤 오케스트라 연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합주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혼자서도 이제 연습실에 처박혀서 정말 자기 파트를 계속 파고들어야 될 텐데요. 그런 이미지에도 속해요. 합주가 있기 전에 먼저 내 파트를 숙지해야 되고 그걸 또 연습하고 또 곡을 전반적으로 계속 해석해가고 또 나머지 악기들이랑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정말 지휘자가 없을 때, 지휘자가 부재 중일 때 그 오케스트라 전체를 대신해서 지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올린 파트 말고도 이 나머지 파트들, 나머지 악기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고드는 그런 학습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번 분에게 보이고 있어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그런 모습처럼 아마 이번 분도 기존에 가져오신 실력이 있으실 거고 그걸 좀 이제 더 올인하게 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백조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제는 깊게 다이빙 할 때가 왔다. 좀 이렇게도 적혀 있죠. 깊이 다이빙을 한다는 거는 좀 몰입을 한다는 거고 그게 아까 처음 나온 이 구하우스 사수자리가 주관하는 곳이랑 좀 연결되는데요. 사수자리는 원래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동시에 화살을 쏘는 그런 전사 이런 분들을 말하죠. 사수는 말을 타야 되는데 원래 말 타는 거 자체도 원래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화살을 쏴야 되고 심지어 이게 그냥 아무 데나 쏘는 게 아니라 타겟에 명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수는 이제 막 타고난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일단 말을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세월 동안 연습을 많이 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처음 사수 역할을 해보는 사람한테 오늘 당장 정말 전쟁에 나가라, 뭐 화살을 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또 이 사수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어. 나 그럼 연습 그만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수는 없을 거거든요. 계속 말을 타야 되고 연습을 해서 자기 실력을 계속 가다듬어야 돼요. 사수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냥 뭐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닐 거고 또 어떤 내가 명예를 얻겠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수의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정말 약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이빙을 한다. 이게 그냥 대충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깊이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에너지랑 같은 결이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이 사수를 보면서 너는 말도 탈 수 있으니까 별로 안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병같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전사가 봤을 때는 사수가 편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생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백조의 의미랑도 같거든요. 사람들은 백조를 보면서 너는 정말 우아하다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백조가 이렇게 호수를 떠다니려면 발을 정말 엄청 움직여야 되거든요. 발을 멈추면 그 순간 이제 가라앉게 되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카드가 다 약간 목숨 걸고 깊게 빠져드는 그런 몰입의 힘을 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념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이번 분들 거의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도 뭔가에 전념하게 되실 거고 또 그렇게 올인하셨을 때 여러분이 남다른 일들도 이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 길은 약간 터널처럼 어두울 수도 있고 앞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터널의 끝에 가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이 이번 분의 삶에 아주 샤워하는 것처럼 쏟아질 것이다. 무지개 같은 축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무지개의 의미는 이번 분한테 한 2가지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무지개가 오려면 먼저 비가 와야 돼요. 비바람이 한번 와야 이 수분이 공기 전체에 약간 안개처럼 퍼져 있어야 이 수분들이 이제 남아있고, 그때 이제 햇빛이 밝게 빛났을 때 이제 빛이 산란되고, 그러면서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이 무지개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약간 깊게 몰입해서 뭔가를 배우고 파고드는 그런 시점에서도 비바람이 온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을 거고, 약간 답답하고, 구름이 낀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비바람의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이 완성의 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 아까 생각해 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져 있더라고요. 꼭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현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손가락에 물집도 잡혀 보셨을 거고, 이 굳은 살이 안 생긴다는 거는 연습을 좀 대충 했다, 연습을 게을리 했다, 이런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줄을 그냥 살살 누르면 이 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줄을 아주 세게 눌러야 되고 정확하게 눌려야, 그래야 딱 또렷한 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손가락은 이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 나중에는 여기에 약간 감각이 둔해지면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해요. 그게 진짜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무용하는 분들도 보면은 발도 보면 성한 발가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어떤 고통이나 희생, 정말 훈련과 연습 이런 거 없이는 실력이 쌓이지가 않을 거고, 비바람의 시간이 없으면 무지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에 약간 중간중간에 힘들 수 있는 시간, 이것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성과를 오히려 보장하는 그런 장면일 거라고 보이고요. 또 2번째로 무지개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 다양한 색깔의 조화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뭔가를 향해서 좀 집념의 운을 다 활용하실 텐데,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다양한 색깔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결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좀 예측하지 못한 길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동시에 7개가 착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이번 분이 100일 뒤에는 무지개에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있을 거다, 그때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이런 하늘의 약속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무지개는 또 이제 끝에 보물이 주로 있어요. 이제 많은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공유하는 전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지개를 만나면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저 뒤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행운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한 것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자유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내가 고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떤 나에게 권력이 있다는 거고, 선택권이 있다라는 건 결국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여러분이 뭔가에 정말 좀 전념하시고 올인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걸 선택하게 되신다고 해요. 학교를 선택하게 되실 수도 있고, 100일 뒤에는 뭔가 직장을 선택하게 되든, 관계를 선택하게 되든,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건을 선택하게 되든, 어쨌든 그 터널의 끝에는 여러분의 주도권이 있을 거고요. 그걸 위해서, 그걸 무지개처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 뭔가에 굉장히 집중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세요. 아마 이미 여러분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일보다는 이미 하고 계신 일,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한 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여러분이 좀 과거랑 현재랑 미래, 이 세 시점을 연결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신다고 보여요.
인생 전체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좀 중간 점검을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적극적으로 좀 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 외부에서 좀 운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건강에 최근 갑자기 관심이 가지게 되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왠지 내가 요즘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거죠. 검사를 했더니 약간 시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센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정도 염증을 발견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병을 키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초반에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내가 위가 좀 약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자극적인 음식도 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노력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큰 위기 없이 병도 치료하게 될 거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좋지 않은 때가 왔을 때 아니면 운을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적극적으로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운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그래야 애군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더 운이 좋아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나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방금 같은 경우라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눈치채는 것조차도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원래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이런 것까지 있다면 이게 심지어 또 더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쁜 습관이. 그럼 진짜 정말 건강이 확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대처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큰 통증이 느껴져서 병이 심해진다든지 그럼 정말 큰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일을 그래서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그때 그냥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운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운을 탓할 게 아니라 운을 대하는 나의 자세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3번 분의 100일이 그런 시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충분히 좋은 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꼼꼼히 하신다면 정말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를 만나실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 부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어떤 작은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100일 동안 꼭 미루지 마시고 해결하시는 게 나중에 정말 더 크게 아프지 않고 큰돈 나가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건강, 정서 이런 것도 이번 100일 동안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고요. 뭔가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때 어딘가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딘가 쌓이다 보면 욕구는 주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일, 또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일 동안은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있는지 무엇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큐피드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우리가 이제 큐피드는 보통 사랑을 전하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카드는 사실 나 자신에게 사랑을 먼저 표현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운데도 보시면 당신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사랑 그걸 먼저 깨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3번 분들은 나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좀 뭔가 사회가 말하는 틀, 또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들, 지금 이 시기에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대세라고 말하는 거, 유행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거에 약간 쓸려서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최근에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틀에서 움직였어야 됐다거나 아니면 경쟁 상황이 계속 있어서 좀 고군분투하느라고 좀 나라는 자아를 못 찾고 있고 나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때로 잊어버리고 살아오셨을 수 있거든요.
학생이라면 이게 뭐 그때그때 해야 되는 과제, 또 어떤 스펙 쌓는 거, 뭐 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뭐 경제적으로도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뭐 어디서도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던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수 있어요. 뭔가 나의 생각이나 막 그런 것들을 내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알바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생생한 표정이나 어떤 의견은 드러낼 수 없고 약간 군중 속에 묻혀있는 그런 시간도 꽤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고 나를 정말 돌아볼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세 가지의 건강은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100일 동안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약간 브레이크를 건다, 나를 돌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죄책감도 들거든요. 다들 정말 속도전에 몰입해 있고 경쟁에 바쁘고 막 시간을 쪼개고 막 자기 개발을 하고 뭐 돈이나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정말 도움되는 일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들죠. 근데 그렇게 약간 결과 위주로 이제 경쟁에서의 승리나 성취 이런 것만 목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소진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문장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경험, 그 시간은 좀 쓸데없었어, 의미 없었어, 시간 낭비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꽤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카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번 고르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온전히 느끼고 때로는 잠깐 불어오는 바람들을 온전히 느끼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게 진짜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나만큼 사랑을 나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까지는 3번 분들은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약간은 수동적으로 묵묵하게 처리해 오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별자리 카드가 6하우스가 나와 있는데 6하우스는 주인이 처녀자리거든요. 처녀자리가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딱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또 섬기려고 그러고 이제 완벽주의도 있고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눈치도 굉장히 빠른 그런 성향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처녀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최근까지 좀 이런 성향들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또 처녀자리가 나왔을 때는 나의 어떤 일상생활, 특히 건강적인 부분, 거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처녀자리 자체가 당신에게는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 3번 분들은 지금부터 100일 동안 한번 여러분의 이제 몸, 마음, 영혼 이 세 가지 차원 모두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점검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과정 거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냥 내면과 외면을 둘러보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떤 인간관계가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 건강한지 어떤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이랑 나와의 관계, 공부랑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외부 세계와의 관계 이것도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최근 어떤 문제 상황, 갈등 상황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 긴장감 또 반대의 성향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같은 문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두고 두 사람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카드거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계속 가고 싶은데 어딘가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약간 역풍, 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려가는 강물이 있는데 나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좀 중력을 거스르는 좀 그런 에너지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런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에너지를 말하기도 해요. 4번 분들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지금 마찰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속력을 계속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계속 특정한 사람이랑 혹은 특정한 세력이랑 계속 마주보고 있는, 대결하는,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부딪히는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컵의 왕이랑 동전 7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두 카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런 갈등이나 어떤 반대의 상황이 있는데 한동안 좀 지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편으로는 좀 익숙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해보면 이제 서로 이제 각자 가족한테 가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를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마음 한켠에 이제 진짜 설득 안 되겠다. 설득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다. 이제 정말 안 되려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4번 분도 여러분 뜻을 아직은 쥐고 계신데 내려놓지는 못하고 계신 좀 그런 모습이에요.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합격이 되지 않은 상태,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은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새롭게 수험 생활을 시작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 상황에 익숙해진 그런 모습이고요. 회사원이시라면 사회생활 한 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된 모습이에요. 근데 원하는 방향으로 아직 커리어나 어떤 여러분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잡히지는 좀 않은 상태?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이직이나 승진을 하고 싶다, 변화를 원한다. 근데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좀 그런 시점이실 수도 있어요. 또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텐션인데요. 이 반대를 말하는 카드가 사실 많은 경우에는 에너지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에너지가 있고 또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두 에너지가 그 코어의 힘들이 충돌을 만들어내고 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적응 상태,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적응이 안 돼서 겉돌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한 사람이랑 계속 텐션이 나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또 시간이 한참 지난 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4번 분께서는 여러분의 특히 일상생활 또 관계 이쪽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쪽에서 지금 특히나 균형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쪽이 어딘지, 나의 어떤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어딘지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그 불균형했던 포인트, 그게 지금 맞춰지는 가능성이 가장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해소되고 오해가 풀리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나랑 오해가 있었는데 100일 안에 내가 그 사람이랑 다시 대화를 나누는 좀 그런 모습도 예상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이 진작 말하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진작 말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100일 사이에 지금 풀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풀어질 거였는데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과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서운한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가면을 쓰고 있는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축복이라는 거, 행운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면을 쓰고 와야지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가면을 안 쓰고 있으면 감사한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건강하게 그냥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픈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거치고 이제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어서야 그 부모가 정말 아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앞으로 아이의 건강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정말 아이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많이 아프지만 않는다면 또 금방 회복이 된다면 그런 고비를 한 번쯤 겪어주는 게 이제 부모에게도 또 아이한테도 약간 예방주사 이런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4번분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갈등이나 오해나 충돌이나 뭐 부적응, 불균형 이런 게 이제 곧 맞춰질 건데 그게 왜 이제서야 맞춰지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을 쓰고 왔다라고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전생에 대한 기억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생생하다면 우리는 사실 계속 지혜로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 박쥐 카드가 말하는 게 지금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운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새로움을 말하는데 동시에 과거 기억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고 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런 갈등과 고난이나 불균형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또 제대로 알아보고 그걸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된 거다라고 해요. 더 지혜롭기 위해서 있었던 일인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는 이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나는 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을까? 왜 편안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00일 안에 조만간 해결될 거고 해소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안 되고 지금에서야 되는 이유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걸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구나. 그것들을 새로 알게 되는 어떤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과거의 그런 텐션, 과거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으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그런 갈등, 문제 상황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사실 이제 100일 안에 해결될 거다. 근데 하늘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원하고 있다. 이걸 더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전생에서부터 보내는 그런 하늘이 보내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고 또 그걸 기반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관점도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카드를 딱 뽑으신 지금 상태랑 오늘의 상태랑 지금부터 100일 뒤의 상태랑 아마 가장 많이 달라져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변화의 운이 좀 극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객관적으로 아주 멀리서 이제 여러분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도 크고요.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흐름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정체돼 있고 좀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100일 뒤에는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계약의 관계가 있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됐다. 특히 그런 쪽에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 쪽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계약이라는 건 다 쌍방의 이익이 다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계약이 성사가 되고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계약 맺는 시점의 상태랑 시간이 지나면서의 상태가 사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가수로 데뷔하려고 하는 연습생 이런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딱 처음에 맺을 때는 이 회사한테 더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 데뷔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기획사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몇 가지는 약간 좀 불편해도 내가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는 자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짜 여러분이 데뷔를 해야 되니까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여러분의 역량이나 능력을 믿고 투자하는 약간 도박하는 그런 심경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들이 가수랑 계약할 때도 보면 뭐 10년 계약 뭐 이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10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투자금이 회수되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데뷔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회사랑 맺었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한테는 너무 불리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계약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묶여 있는 거니까요. 또 비슷한 방식으로 굉장히 실력이 좋은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이렇게 어딘가 소속돼서 활동되는 선수들도 생각해 보면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막 굉장히 많은 구단에서 데려가려고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뭐 연봉도 높게 제시한다든지 막 조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권은 그 선수 개인에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로운 상태일 때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에너지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5번 분에게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딘가에 묶여있고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특히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부정적이야. 이런 게 어느 부분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수나 연예인이 소속사에 속해 있는 거, 뭐 선수가 어떤 구단이랑 계약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 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회사랑 나도 어떤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거니까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장, 어떤 장소에 대한 계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거래처랑 계약을 하고 있다든지, 뭐 꾸준히 오가는 고객이 있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본사랑 계약을 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많은 계약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혹시 불리한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일단 풀려갈 거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눈으로 보이는 학업이나 커리어나 사업 쪽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에 묶여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냥 좋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이상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더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감정 쓰레기통처럼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깎아내리면서 자존감을 낮추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 오셨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뭐 학교나 뭐 비즈니스, 직장 때문에 억지로 만나고 있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뭐 직장에서의 상사라서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아. 뭐 이렇게 계속 묶여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옆에도 이제 다른 사무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체의 사람인데 계속 여러분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뭐 담배를 계속 여러분 사무실 앞에서 핀다든지 쓰레기를 약간 애매하게 계속 버린다든지 뭐 조용히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일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약간 묘하게 좀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닌데 은근히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계약한 건 아니니까 내 사업장을 갑자기 옮길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사무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뭐라고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100일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는 좀 그런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이게 막 어깨에 긴장됐던 것들이 해결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100일간의 운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딱히 애쓸 필요는 없이 상황은 바뀌어갈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나온 머큐리 카드, 부드럽게 사랑과 함께 힐링될 것이다. 힐링과 연결, 또 어우러지고 놓아주는 시간이 왔다. 이제 보내줘야 된다. 좀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맺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데 마무리를 잘 짓는 거, 매듭을 잘 짓는 거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끝이 좋아야 다 모든 게 좋게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수 또 선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회사나 뭐 소속단
뭐 구단 뭐 이런 데가 이제 와서 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불리한 조건을 줬던 것도 맞지만 그 회사가 처음에 나한테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도박하는 것처럼 투자를 한 것도 맞아요. 나도 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발판 삼아서 데뷔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배우게 된 것도 있고 깨닫게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계약이든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이 사람이랑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배우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깨닫게 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는 것도 사실 그 과거의 회사, 과거의 조직, 여기서의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값도 점점 키워갈 수 있었던 걸 거예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 짓게 될 텐데 그래도 돌아보시면 고마웠던 것도 있었을 거고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배웠던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헤어짐이나 이별 같은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도 또 어떤 조직도 마지막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요. 모임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겠죠. 끝이 좋아야 되고 이 내가 떠나가든 상대가 떠나가든 그 뒷모습이 좋아야 나도 그 업장을 쌓지 않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미 이제 이것들이 다 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과거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 별로였다. 그 회사 별로였어. 이렇게 험담하는 것도 사실 좋진 않겠죠. 놓아주고 이제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새로운 것들도 더 좋게 오고 또 더 좋은 일로도 돌아오거든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